진우는 사실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고대 용족의 마지막 후예, 즉 용왕이었다. 그의 등에는 용이 아리를 틀고 있는 신비로운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신은 용왕의 혈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봉인한 채 살아왔다. 이 힘은 자연의 모든 원소, 바람, 물, 불, 흙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세상을 파괴하는 데에 사용될까 두려워했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감옥에서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한 수감자들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봉인된 상태에서도 그들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대신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그들의 분노가 언젠가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감옥의 식당에서 한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약하고 병든 사람이었고 다른 수감자들은 그런 그를 먹잇감으로 삼았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들의 폭력을 막고 싶었지만 그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봉인한 채 그 힘의 일부를 자신의 영혼에 집중시켰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수감자들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증오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폭력은 자연스럽게 멈췄다. 폭력을 당하던 수감자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우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는 진우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고맙네. 제인 덕분에 살았어. 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사용되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 감옥 안에서 진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그를 조용한 용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조절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힘을 자랑하거나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 진우의 등에는 용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신은 그의 혈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의미했다. 그는 이 문신을 항상 숨기고 다녔다. 그는 자신의 힘을 감추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그에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진우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날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용의 문신을 만져보았다. 용의 문신은 봉인된 힘의 고통으로 인해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힘이 이제 더 이상 봉인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힘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석방된 진우는 감옥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나 증오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의 연인이었던 민영은 그를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민혁과 결혼했다.
민혁은 진우의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의 가족을 협박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진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때 민혁이 진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진우를 멸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우야, 오랜만이네 감옥 생활은 어땠니? 너의 연인이었던 민영이는 이제 나의 아내가 되었어. 너의 집과 재산도 이제 나의 것이 되었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 민혁의 말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민혁의 잔인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꽉 쥐었다. 그 반지는 그가 민영에게 선물했던 반지였다. 그는 그 반지를 보며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진우의 침묵에 비웃음을 날렸다. 그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그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봐 진우야, 너는 내가 왜 너를 감옥에 보냈는지 궁금하지 않니?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너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었어. 너는 내게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안겨줬으니까. 민혁은 진우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진우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봉인한 채 그 힘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다. 민혁은 진우를 발로 짓밟으며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때 민영이 민혁의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민혁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달려가 그의 행동을 말렸다. 민혁 씨 뭐 하는 거예요? 이진우 씨는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요. 민영의 말에 민혁은 진우의 몸에서 발을 떼었다. 그는 민영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민영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줄게. 민혁은 진우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민영은 그런 민혁의 품에 안겨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물을 감추려 했다. 진우는 민영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미안함과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민혁의 협박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민혁은 민영을 데리고 자신의 채 올랐다. 그는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진우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 너는 평생 나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너는 절대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 민혁은 진우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차를 몰고 떠났다. 진우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민혁의 잔인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용의 문신을 만져보았다. 용의 문신은 봉인된 힘의 고통으로 인해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힘이 이제 더 이상 봉인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힘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억압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민혁의 무자비한 모욕과 굴욕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흙바닥에 흩뿌려진 자신의 피를 보며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용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억울하게 수감된 3년의 세월, 그리고 민혁의 잔인한 행위들은 그의 봉인된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민혁의 악행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이 떠난 후 진우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민혁이 뺏어간 호화로운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낡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곳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곳은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안식처였다. 그는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 새겨진 용의 문신은 봉인된 힘의 고통으로 인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힘을 봉인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조종하며 불을 피우고 흙을 다루는 연습을 했다. 그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지만 그는 그 힘을 억제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이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진우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를 헤맸다. 그는 과거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그의 자존심만은 잃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때 그는 한 작은 꽃집 앞에서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서연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녀의 꽃집은 그녀의 성격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의 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꽃집이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가했다. 그는 서연의 꽃집을 강제로 철거하려 했고 그녀를 위협했다. 서연은 민혁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꽃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진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서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서연을 돕고 싶었다. 진우는 서연의 꽃집에 들어가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이 꽃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건축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꽃집을 짓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진우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에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결국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진우는 서연의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 기술을 이용해 낡은 꽃집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지고 나무를 다듬으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능을 다시 찾았다. 그는 서연의 꽃집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하지만 민혁은 진우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서연의 꽃집을 훼손하고 진우를 위협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서연이 꽃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혁의 부하들이 꽃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에게 폭언을 퍼붓고 꽃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폭력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힘을 봉인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였다. 그는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진우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분노와 증오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조용히 꽃집을 나갔다. 서연은 진우의 신비로운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진우 씨,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진정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힘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혁은 진우의 신비로운 힘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민혁에게 진우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보고했다. 민혁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우를 향한 깊은 의심과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의 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혁은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 가기 전 자신의 연인이었던 민영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민영에게 진우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영아, 너는 그놈을 다시 만나면 안 돼. 그놈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말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집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에도 짓밟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민혁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혁의 부하들이 꽃집을 떠난 후 서연은 엉망이 된 꽃집 안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우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가 나타난 후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걸까? 그의 눈빛에는 왜 그렇게 깊은 고요함이 서려 있는 걸까? 서연은 진우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의 행동을 믿었다. 진우는 흩어진 꽃들을 정리하고 깨진 화분들을 치우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제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꽃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의 꽃들은 당신의 꿈이니까요. 진우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진우 씨는 저의 은인입니다. 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진우와 서연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꽃을 심고 함께 꽃을 가꾸고 함께 꽃집을 정리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진우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진우는 서연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민혁은 진우와 서연의 관계를 질투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부하들을 물리친 신비로운 힘에 대해 계속해서 의심을 품었다. 그는 진우를 향한 깊은 의심과 불안함에 시달렸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 가기 전 총망받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의 재능을 질투했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민혁은 진우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집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에도 짓밟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민혁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진우가 자신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 가기 전 총망받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우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민영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를 향한 깊은 증오심을 불태웠다. 민혁은 민영에게 진우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영아, 너는 그놈을 다시 만나면 안 돼. 그놈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말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집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에도 짓밟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민혁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혁은 진우가 자신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 가기 전 총망받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우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민영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를 향한 깊은 증오심을 불태웠다. 민혁은 민영에게 진우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영아, 너는 그놈을 다시 만나면 안 돼. 그놈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말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집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에도 짓밟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민혁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혁은 진우가 자신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 가기 전 총망받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우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민영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를 향한 깊은 증오심을 불태웠다. 민혁은 민영에게 진우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영아, 너는 그 놈을 다시 만나면 안 돼. 그 놈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말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민혁은 진우를 향한 증오와 질투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연인이었던 민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이라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것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드높이고 동시에 진우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황금용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진우가 설계했던 그러나 민혁의 방해로 인해 무산되었던 프로젝트와 유사했다. 민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우의 과거를 조롱하고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려 했다. 민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우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황금용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저는 과거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진우 씨를 초청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과거에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저는 당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은 다시는 이 건축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명예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민혁의 말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민혁의 잔인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은반지를 꽉 쥐었다. 그 반지는 그가 민영에게 선물했던 반지였다. 그는 그 반지를 보며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의 제안은 공개적인 조롱이었다. 그는 진우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그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의 재능과 명성을 모두 빼앗고 그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다. 서연은 민혁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가 말했다. 진우 씨,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당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모든 과거와 싸워 저의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꽃집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민혁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겁니다. 진우의 말에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혁의 음모와 싸워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서연의 꽃집을 지키려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혁은 진우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진우의 설계도를 훔치고 건축 자재를 빼돌리고 인부들을 매수하여 진우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그는 진우가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다시 한번 짓밟히기를 바랐다. 진우는 민혁의 방해 공작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민혁의 음모를 알았지만 그는 민혁의 악행에 분노하는 대신 자신의 재능과 힘을 이용해 민혁의 음모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지고 나무를 다듬으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능을 다시 찾았다. 그는 서연의 꽃집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 했다. 진우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봉인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그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민혁의 방해 공작에 맞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흙을 조종하여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바람을 조종하여 자재를 안전하게 옮겼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민혁의 모든 음모를 무력화시켰다. 서연은 진우의 신비로운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저는 이 모든 것을 서연 씨를 위해 하는 겁니다. 서연 씨의 꿈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진우의 말에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진정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힘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혁은 진우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를 망신 주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진우의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진우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려 했다. 그는 진우의 연인이었던 민영을 동원했다. 민영은 진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민혁은 민영에게 진우가 과거에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강요했다. 민영은 민혁의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민혁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녀는 진우를 배신하고 민혁의 편에 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했다. 민혁은 민영을 협박했다. 민영아,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의 모든 것이 파멸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협박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집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에도 짓밟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민혁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혁은 진우가 자신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 가기 전 총망받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우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민영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를 향한 깊은 증오심을 불태웠다. 민혁은 민영에게 진우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영아, 너는 그 놈을 다시 만나면 안 돼. 그 놈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말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민혁이 주최한 황금용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시는 민혁그룹의 야심찬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고 언론은 연일 이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민혁은 이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이진우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다. 그는 진우가 지난 3년간 겪었던 굴욕과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려 했다.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진우를 향한 잔인한 증오로 번뜩였다. 민영아, 오늘 발표회에 꼭 와줘. 네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그래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깨달을 테니까. 민혁은 민영의 손을 잡으며 차갑게 속삭였다. 그의 말에는 사랑이라는 가장된 감정 아래 소유욕과 통제욕이 짙게 깔려 있었다. 민영은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가 감옥에 간 후 민혁의 거대한 권력과 집착에 갇혀버린 가여운 새와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민혁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진우는 서연의 꽃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민혁이 자신을 향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민혁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등 뒤에 새겨진 용의 문신은 뜨거운 열기로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의 몸속에 봉인되었던 용의 힘은 이미 완전히 각성하여 폭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진우 씨, 정말 괜찮은 거죠? 민혁, 그 사람은 너무 위험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다시 한번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 씨가 저의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그녀는 진우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발표회 당일 서울 시내의 랜드마크가 될 거대한 건축 부지에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 위에는 민혁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진우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과거에 저와 함께 황금용 프로젝트의 초안을 만들었던 이진우 씨입니다. 그는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모든 음모를 밝혀낼 것입니다. 민혁은 준비된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는 진우가 민혁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혁이 조작한 영상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민혁은 진우의 설계도를 들고 나와 말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진우 씨가 과거에 저의 설계도를 훔쳐 만든 설계도입니다. 그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그의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민혁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민혁의 말을 믿었다. 그들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경멸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진우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진우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민영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물을 감추려 했다. 민혁은 민영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민영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민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나의 아내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잊고 나의 곁에 있어야 해. 민혁의 말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를 망신주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진우의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진우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려 했다. 그는 진우의 연인이었던 민영을 동원했다. 민영은 진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민혁은 민영에게 진우가 과거에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강요했다. 민영은 민혁의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민혁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녀는 진우를 배신하고 민혁의 편에 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했다. 민혁은 민영을 협박했다. 민영아,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의 모든 것이 파멸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협박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서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꽃집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의 꿈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에도 짓밟힐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진우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민혁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 모든 부조리함에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용의 힘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복수심에 불타 사용하는 대신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혁은 진우가 자신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다. 그는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감옥에 가기 전 총망받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우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민영과 결혼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를 향한 깊은 증오심을 불태웠다. 민혁은 민영에게 진우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영아, 너는 그놈을 다시 만나면 안 돼. 그놈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민혁의 말에 민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우를 향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민혁은 민영의 마음이 진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진우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의 꽃집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서연의 꽃집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꽃집을 팔고 떠나라고 협박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될 겁니다. 당신의 꽃집은 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협박에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민혁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다. 민혁의 악의에 찬 폭로가 끝나자 발표회장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비난 그리고 멸시가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진우의 표정에서 절망을 읽으려 애썼지만 진우는 놀랍도록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 깊은 고요함 속에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이진우, 이젠 네가 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을 시간이다. 민혁은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진우를 향해 말했다. 그는 진우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오해했다. 그때 무대 한구석에 서 있던 민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고 진우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무대 위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진우를 버린 자신의 비겁함과 민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함에 몸서리쳤다. 진우는 민영의 미세한 떨림과 눈물, 어린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함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위로하는 대신 고개를 돌려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우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용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민혁, 네가 꾸민 모든 거짓은 이제 끝이다.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발표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민혁은 진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진우의 눈빛에서 과거에 자신이 알던 이진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는 이미 모두에게 공개됐어. 넌 이제 끝장이라고. 민혁은 불안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때 진우는 자신의 양복 윗도리를 벗어 던졌다. 그의 등에는 용이 하늘로 솟구치는 신비로운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문신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진우는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펼쳤다. 그러자 갑자기 무대 위로 한 줄기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그 바람은 민혁이 진우를 모함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가짜 증거 서류들을 무대 위로 흩날렸다. 사람들은 그 강렬한 바람에 당황했고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잦아들자 진우는 다시 손을 들어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을 향해 펼쳤다. 그러자 스크린 속으로 한 줄기 물이 흘러 들어갔다. 그 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스크린 위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냈다. 그 영상 속에는 민혁이 진우의 설계도를 훔치고 비리에 연루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민혁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증거를 조작하는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영상은 민혁이 민영을 협박하여 진우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민영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진우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물을 감추려 했다. 민혁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공개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우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진우의 신비로운 힘에 경악했다. 이건 전부 다 조작이야.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민혁은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민혁의 잔인한 악행에 경악했고 진우의 신비로운 힘에 감탄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민혁을 향한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고 진우를 향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진우를 향해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진우는 민혁을 향해 걸어갔다. 민혁은 진우의 눈빛에서 압도적인 힘을 느꼈고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의 힘은 그를 무대 위에 묶어두었다. 민혁은 진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권력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네가 감당해야 할 대가다.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악행들은 이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우의 말에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민혁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되자 경찰이 출동하여 그를 체포했다. 그는 민혁그룹의 모든 비리와 횡포가 세상에 공개되자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심이 아닌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영은 무대 위에서 민혁의 체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버린 민혁의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가 그에게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민영의 마음을 읽고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민영의 미안함을 이해했지만 그는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민영 씨,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우의 차가운 말에 민영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사랑을 잃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진우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진우는 민혁의 체포를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증오와 복수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민혁의 파멸을 원했지만 동시에 그는 민혁의 몰락을 보며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서연은 무대 위로 올라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모든 것을 믿었고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했다. 진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서연 씨의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 씨가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발표회장은 진우를 향한 뜨거운 찬사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비리에 연루된 전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고 그의 재능과 힘은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민혁이 파멸한 후 민준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고 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진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진우의 뛰어난 재능과 압도적인 힘을 보고 그가 민준그룹을 이끌어갈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민준그룹의 총수 자리를 거절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그는 민준그룹의 총수 자리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서연 씨,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서연 씨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연 씨는 이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민준그룹의 총수 자리를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의 꿈을 이 그룹에서 펼쳐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이 그룹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준그룹의 새로운 총수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그룹의 모든 비리와 횡포를 바로잡고 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진우는 민혁이 파괴하려 했던 황금용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희망의 용 프로젝트라고 바꾸었다. 그는 서연의 꽃집을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는 서연의 꽃집을 희망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꽃을 심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민혁의 몰락 이후 도시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처럼 차분해졌다. 민준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는 진우와 서연이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용왕의 힘을 완전히 각성시켰지만 그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서연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민혁이 파괴하려 했던 황금용 프로젝트를 희망의 용 프로젝트로 바꾸고 서연의 꽃집을 희망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꽃을 심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 진우는 민준그룹의 총수 자리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진우의 조력자가 되어 민준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민준그룹은 서연의 지휘 아래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진우는 서연의 꽃집에서 일하며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용왕의 힘을 사용하여 꽃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다루며 꽃들을 가꾸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의 손길이 닿은 흙은 더욱 비옥해졌다. 사람들은 진우의 신비로운 힘에 경탄했지만 그는 그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민영은 민혁의 몰락 이후 진우를 찾아왔다. 그녀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차가운 단호함을 느꼈다. 진우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지만 그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민영 씨,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진우의 말에 민영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사랑을 잃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진우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에 몸서리쳤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진우의 사랑을 잃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진우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진우의 사랑을 잃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진우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에 몸서리쳤다. 진우는 민영을 떠나보낸 후 서연에게 돌아왔다. 서연은 진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우 씨,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사랑을 키워나가요.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그들의 결혼식은 서연의 꽃집에서 열렸고 그들의 결혼식은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모였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진심과 사랑만이 존재했다. 결혼 후 진우와 서연은 희망의 용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진우는 자신의 용왕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재해를 막고 가뭄에 시달리는 땅에 비를 내렸다. 그는 그의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그의 힘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서연은 진우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진우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녀는 진우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진우의 사랑을 통해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는 진우의 곁에서 그녀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진우는 서연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진우와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진우와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절망을 마주하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진우와 서연처럼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이진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수감복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견고함은 감출 수 없었다. 감옥이라는 억압된 공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폭력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는 바위처럼 어떤 것엔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수감자들의 거친 욕설과 조롱이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서려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깊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진우는 억울한 죄로 이곳에 수감되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고 사랑하는 연인 민영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의 연인이었던 민영의 새로운 연인 박민혁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민혁은 진우의 설계도를 훔쳐 비리에 연루되게 만들었고 결국 진우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품은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